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비가 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오기 싫은가요? 땅도 안 졌습니다. 조금 내리다 그 날은 잔뜩 이렇게 찌뿌리어 있는데 오기는 와요. 아무튼 밖에 나가면 옷깃이 젖을 정도로 옵니다. 올해 진짜 엄청 가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올해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라니냐 얘기를 제가 꾸준히 했었는데,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그 일기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은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았었는데, 몇몇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다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정상적일 때,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기후길래 그렇게 따로 이름도 부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해 피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엘니뇨나 라니냐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간접 영향인데 그게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라고 하면은 우리 적도 지방에 저쪽 이제 동태평양, 칠레나 페루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 쪽에서 굉장히 차가운 물이 보통 한 수심 1000m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페루 쪽을 통해서 적도 지방에서는 이제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무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역풍은 적도 지방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인도네시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이나 우리 인도네시아 지방의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태풍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상승기류죠. 상승기류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따뜻하면 상승기류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내려오죠. 그게 내려오면은 결국은 그게 비로 돼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태풍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 상승기류가 이제 비교적 우세해서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열대우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적응해 온 식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칠레 쪽 무역풍이 오는 찬물이 수온이 좀 낮은 그런 물이 이쪽 서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하강기류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하강기류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물이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올라온다 이걸 용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승이 정상적일 때예요. 그게 아주 평상시는 정상적일 때 대신에 이제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종 유기물들이 많으니까 어획량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칠레나 이쪽 페루 지방에는 어획량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죠. 반대로 이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진 겁니다. 약해져 가지고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그게 무역풍이 강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오는 바람이 강하면 따뜻한 것도 더 많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네시아 쪽은 그게 이제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승 기류가 없어져요. 얼마 없고 하강 기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는 우리 벼나 이런 거 재배할 때 보통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남아에 뭐 보르네오 섬에 불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때가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또 페루 쪽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표층 수온이 이제 안 갔으니, 차가운 물이 안 지나갔으니까, 서쪽으로 안 갔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표층 수온이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거꾸로 더 올라가서 강수량이 이제 그 사막 지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홍수가 발생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 안 오는 데가 비가 오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농작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우리 그 알로에라 이런 거를 재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다 썩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차가운 물이 이제 밑에서 그 용승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겉표층 수온이 안 가니까, 무역풍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그 아기 예수 또는 뭐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그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와 반대는 엘니뇨가 맞고요. 그런데 또 라니냐는 그러면은 그 엘니뇨의 반대냐? 그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한, 그러니까 무역풍이 더 강해져 가지고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죠. 일본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게 올 여름에 라니냐 현상이 50%, 그러니까 봄해가 70%였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올 여름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심각해지는 겁니다. 일단 라니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굉장히 강해진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칠레 주변은 차가운 해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기는 많이 잡히겠지만 그 차가운 물이 끌려 그 지하 보통 500에서 1000m, 그러니까 해수죠. 이게 올라오면은 그 지역 전체가 온도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제 작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겠죠. 예,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그쪽은,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나 이쪽 그 페루 쪽에는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작물 냉해 피해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이 문제예요. 서쪽 참. 인도네시아 쪽은 상승기류가 평상시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상승기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비가 많다는 뜻이죠.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강수량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홍수 피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태풍 발생이 많으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건 이제 간접 피해가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또 이 티벳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봄에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하고 그 라니냐하고 이제 겹쳐서 발생한 건데, 그런데 매년 같지가 않대요. 프루테지가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그 변화가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이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갇혀서 열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라니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태풍 많이 발생하죠. 뜨거운 거 많이 모였으니까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고 그만큼 비도 많이 올 거고, 그런데 그 영향이 한반도에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딱 이 세력이 커진 것들이 같이 갇혀서 열돔 현상이, 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서풍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게 적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열돔 현상은 곧바로 우리 난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제가 올 봄에 기온차가 커서 우리 그러니까 수분 스트레스도 받고 온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생리 그 장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현재 예년에 비해서 작물 재배, 즉 난초가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주 잘 요거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잘하신 분들은
평상시만큼 똑같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 여름에 이런 상태로 혹서기를 맞이하면 쉽게 하면 병충해,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면 병충해에 훨씬 노출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위도 생각보다 이 난초들이 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생지, 제가 그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자생지, 그러니까 난실에서 34, 5도일 때 자생지에서 그 바로 부엽층을 재보면은 27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잘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난실에서는 여름에 쉽니다. 하도 온도가 높으면.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그 또 고온 스트레스 장애를 엄청 받는 거죠.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장기 그 예보, 올 여름 예보는 분명히 열돔 현상이 많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비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쳐있는 만큼 그 지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온도나 습도 맞춰주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활력제를 좀 더 주는 겁니다. 절대 배율을 높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보다 더 더운 때도 있었죠. 올 예측이지만 그 전에 보통 37, 8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요. 바로 올해가 그런 때고 같아요. 자,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 평상시, 이게 보통 5년에서 7년 주기로 바뀝니다. 이건 매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관심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아주 조그마한 상식인데요. 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마 애지가는 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난실에 갇혀 있습니다. 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